한미 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민생에서 필요한 부분을 미국과 협력할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방미를 하는 것이 오히려 지방선거와 민생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미국 요청도 있었고 해서 잡게 되었습니다. 민생을 지키는 외교와 지방선거 승리는 또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지방선거 표가 있습니까? 미국의 지방선거에 표를 찍어줄 유권자가 있습니까? 50일 남겨놓고 미국을 간다? 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치열하게 치렀잖아요. 그럼 그때 제가 갑자기 그걸 접고 미국을 4일 동안 가겠다라고 하면 저거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저한테 그러잖아요. 제가 장동혁 대표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이거 선거 포기한 건가? 이런 느낌을 리더가 주면 안 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원래 일정상으로는 이번 주에 미국으로 떠날 것이다 라고 알려지면서 많이 시끄러웠죠. 그런데 여기에다 한술 더 떠서 일정을 아예 앞당겨서 이틀 전 지난 11일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3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죠. 당초 2박 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아예 5박 7일로 일정도 더 길게 늘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미국을 찾은 이유가 도대체 뭘지 잠시 후에 좀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더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 있는 인사들조차 장동혁 대표가 일찍 미국에 갈 거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외교는 명분일 수 있어도 선거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귀국 후에 이제 당원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분명한 설명과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최고위원들한테 미국 왜 가는지 혹시 좀 설명한 게 있어요, 장 대표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내부 총질이 될 수도 있어서. 근데 사실 저도 아쉽습니다. 저는 가시는지 몰랐습니다. 저만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14일 날 출국을 한다는 얘기는 뭐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이게 SNS 올리신 걸 보고 제가 가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김민수 최고위원은 따라간다면서요? 저 가는 줄 몰랐습니다. 같이. 장동혁 대표가 미국으로 떠난 후에 SNS에 올린 글을 보고 출국 사실을 양양자 최고가 알았다는 겁니다. 자, 기존의 문법과 전혀 다른 상황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제작진도 여기저기 막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미국 왜 가는지 아는 사람이 있느냐. 수소문을 해도 정치부 기자들, 패널들 나름 정치 쪽에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왜 가는지를 지금 모르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가는지 혹시 아세요? 일단 초청이 있었던 거는 맞고요. 공개된 내용이지만 지난 12월에 초청이 있었고 그걸 한번 조정을 해가지고 2월 때 가기로 했는데 더 늦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 가게 됐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왜 가는지는 일단 대비로로 말씀했지만 일단 그 주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에너지 중독 문제를 야당으로서 좀 해결해 보려는 그런 계획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한미 연맹,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 그런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이스라엘 비난하는 글을 올려가지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누군가는 우리나라 정부는 그러지 않다. 야당에서 미국을 지지하고 미국 동맹을 굳건히 지지하는 그런 곳이 있다. 그런 정당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야당 대표로서 역할이 있다 봅니다. 근데 대통령의 그 SNS 이스라엘 비난 논란은 지금 장동혁 대표 미국 가는 일정 잡히고 나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미국 일정을 잡았을 리는 없잖아요. 그거는 네. 나중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거 말고 그러면 진짜 이유는 뭡니까? 진짜 이유는 이제 아마 백악관에서 만나는 그 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15일 날 백악관 일정이 있다 그러거든요. 15일 날 백악관 가서 국무부를 만난다 그러는데 아마 마코 루비오를 만나는 건지 아니면 주니어 트럼프를 만나는 건지 아니면 사위를 만나는 건지 이 세 분 중에 한번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을 조율한다 그러는데 만난다 그러면 사실상 트럼프의 오른팔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와 한미 동맹에 대해서 기묘한 얘기를 나누려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끝나고 나면
원하면 현장에서 현지 특파원에게 그 내용을 공개한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현지 특파원들과의 만남 일정도 공식적으로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또 다시 또 밝혔어요. 예, 그래요? 만나고 나면은 현지 특파원에게 공개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한미 동맹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네. 글로벌 위기잖아요.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한미 동맹도 역시 굉장히 제1야당 대표로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당의 목표는 선거에서 승리예요. 네. 선거에서 이기는 게 정당이 만들어지는 이유이고 그 선거가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총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당 대표의 모든 행보는 선거에 도움이 되는 행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장 미국과의 동맹이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첫 번째 핵심 이슈라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 당장 달려가서 뭐 마크 루비오든 아니면 뭐 주니어 트럼프를 만나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일 텐데 국내선 지금 이 선거에 굉장히 정말 변수들이 많고 네.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고 지금 그리고 이 당은 지금 공천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도 갈등이 있고 이것을 빨리 봉합해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런 선수가 있다라고 내밀어야 되거든요. 네. 이랬을 때 아직 이해가 안 가는 건 미국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국내 선거를 총 지휘할 책임자로서의 행보다. 그런데 미국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계속 남는 거죠. 네. 지금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이 장동혁 대표의 미국 행 이유 그게 뭐든지 간에 지금 일주일이나 자리를 비울 만큼 선거 준비보다 더 중요한 상황이 도대체 있겠느냐라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요. 공천 작업이 올스톱될 것이다 라면서 장동혁 대표의 미국행을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자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또 반박을 했네요. 들어보시죠.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하신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못된 정치적 의도나 해석을 가지고 지도부를 흔들거나 당의 화합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발언들은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에서 일부 비판,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외교 문제 그리고 약속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그리고 국제적인 외교 관례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방문하게 됐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겠냐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 아까 안보 문제, 동맹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미리 잡혀있던 워싱턴과의 약속이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큰아들, 오른팔 이런 분들을 만난다라고 하셨는데 당장 지금 최고위 이 회의 때 봐도 빈자리가 지금 속출을 하고 있어요. 공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천 과정에서 방금 얘기를 좀 하셨는데 네. 잘 모르고 하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당에서 이제 공천 관련된 안을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최고위에서 그걸 받아서 바로 며칠 뒤에 의결하는 게 아닙니다. 올리게 네. 되면 최고위에서 전부 다 적합성, 정합성이라든가 또는 이제 당헌당규 위배 사항은 전부 다 따지거든요. 그런 따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없다 하더라도 최고위는 자체적으로 그 과정을 거칩니다. 어차피 일주 정도 숙고하고 검토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그 기간에 귀국을 하게 되면요. 신속하게 의결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공백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지금 배현진 의원은 계속 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서울시당만 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전국에 있는 시당에서는 저희가 아무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공천 과정 절차를 다 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배현진 시당만 시당 위원장 왜 저런 말을 할까? 기존부터 장동혁 대표를 흔들어 왔지 않습니까? 좀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흠집을 잡아서 당 지도부를 흔들려는 목적으로 저런 발언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다른 공천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다른 시도당에 전혀 이의가 없었고요. 거기서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이제 이의제기나 문제제기가 없었습니다. 지금 경기도 공천은 아예 시작도 못했잖아요. 이제 어제 접수가 끝났지 않습니까? 네. 어제 접수가 끝나서 공관위에서 심사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경기지사 경선 글쎄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어제 공천 접수가 끝났으니까 이제 시작하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설명입니다만 추가 공모에서 이성배 전 아나운서 그리고 조광한 최고위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마감 직전에 이제 접수를 한 건데 국민의힘이 경기지사 공천 신청을 추가로 받은 이유 여러분도 아시죠?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물론 이미 의사를 밝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경쟁력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인지 하여튼 추가 공천을 받아서 2명이 추가가 됐네요. 자,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취지였는데 추가된 두 사람이 경쟁력을 높이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글쎄 일단은 뭐 제3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과연 그만큼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추가 공모를 통해서 확보했는지 좀 의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성배 전 아나운서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대선 캠프 홍준표 대선 캠프에 직행을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분이기도 해요. 언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바로 퇴사를 하고 캠프에 합류한 그런 이력이 있어가지고 논란이 됐던 분이기도 하고요. 조광한 전 시장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이번 지난 그 불법 계엄에 대해서 이를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했던 그런 이력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과연 중도층과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개혁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후보를 추가 공모를 통해서 확보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과연 이런 여러 가지 후보를 2명의 후보를 추가하기 위해서 또 다시 공모를 했던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있는 양양자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충분히 더욱더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지사 후보 과정은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픈 과정이 아닌가 싶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당 대표가 미국으로 출국을 했다. 이것은 제가 앞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당내 경선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지방선거의 결과를 이미 스스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미 참패가 예상되는 지방선거에 대해서 그 이유 당대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사진과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강성 지지층들을 위한 그런 영상과 사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절차로 이번 미국행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굉장히 좀 위험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경기지사 이 경선 예비 후보 공천 접수를 받으면서 연장하고 추가하고 기다렸던 이유가 바로 기업인 출신을 찾는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 입장을 내자마자 양양자 후보가 그랬죠. 삼성 이원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럼 내가 기업인 출신 아니면 누가 기업인 출신이냐라고 했는데 추가 공모한 사람들은 그럼 기업인 출신의 경쟁이 있는 조건이 갖춰졌는지요? 그중에 한 사람은 조한 후보 말고 예비 후보 말고 한 사람은 아나운서 출신이긴 하지만 그 전에 아마 AI와 관련된 IT와 관련된 그런 회사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 경력으로 이야기하면 혹시 뭐 연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양자 최고가 말씀하신 부분 아니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인데 네. 사실 왜 새만금으로 뭐 용인 클러스터가 옮긴다든지 이런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가 이번에 경기도에서 굉장히 부각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양양자 최고만큼 네. 이 반도체와 관련돼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양양자 최고나 기존의 어떤 그 두 사람 이외에 좀 더 흥행을 붙이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겠지만 보시다시피 딱히 떠오르는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들조차도 딱히 떠오르는 적합한 인물이 아닌 것 같아서 흥행에 지금 경기도가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어제 공천 신청 추가 접수가 마감이 돼서 오늘부터 이제 경선 과정 심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요. 결과 보고 또 경기지사 예비 후보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